여러분,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정말 분노와 씁쓸함이 교차합니다. 한 남자가 아버지를 여의고 장례를 치르는데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친척들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고인의 보험금이었어요. 돈 앞에서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남자가 친척들한테 한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이 이야기는 혈육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무색해질 수 있는지 제대로 보여줄 겁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4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편의상 준우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준우 씨는 중견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결혼 10년 차이고 초등학생 딸이 둘 있습니다. 준우 씨의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던 분이에요. 공장 노동자로 40년을 일하시며 준우 씨와 여동생을 키우셨죠. 어머니는 준우 씨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재혼하지 않으시고 두 남매를 혼자 키우셨어요. 아버지, 너무 힘드시면 재혼하세요. 괜찮아. 너희들만 잘 키우면 돼. 아버지는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습니다. 준우 씨가 대학에 갈 때도 동생이 결혼할 때도 아버지는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셨어요. 아버지, 제가 돈 벌면 효도할게요. 그래, 내가 잘 되는 게 효도다. 준우 씨는 아버지한테 감사했습니다. 아버지는 형제가 많으셨어요. 위로 형님 2분, 누나 1분, 아래로 남동생 1분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준우 씨는 이 친척들과 거의 연락하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20년 전 준우 씨가 대학생일 때 일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유산 문제로 형제들이 크게 싸웠습니다. 형님, 땅은 제가 가져가야 해요. 제가 부모님 모셨잖아요. 뭐, 내가 언제 모셨어? 나도 매달 용돈 드렸어. 형제들은 서로 더 많이 가져가려고 다투었어요. 아버지는 욕심이 없으셨습니다. 형님들, 그냥 나눠 가지세요. 저는 괜찮아요. 동생, 내가 제일 어리니까 제일 적게 받아야지. 알겠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유산 중 제일 적은 몫을 받으셨어요. 형제들은 더 많이 가져갔고요. 그 후로 형제들은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모이지 않았어요. 왜 큰아버지들은 안 와? 어린 준우가 물었습니다. 바빠서 그래. 신경 쓰지 마. 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20년이 지났습니다. 준우 씨는 그동안 큰아버지들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전화도 없었고 명절 인사도 없었습니다. 준우 씨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둘이서 명절을 보내는 게 익숙해졌으니까요. 그런데 지난달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아버지,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없으셨어요. 뇌출혈입니다. 상태가 심각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3일 뒤 아버지는 깨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향년 68세. 아버지, 아버지. 준우 씨는 울었습니다. 동생도 달려와서 함께 울었어요. 오빠, 아버지, 괜찮아. 우리 힘내자. 준우 씨는 장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을 예약하고 부고를 돌렸어요. 아버지 친구분들, 회사 동료들한테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됐어요. 큰아버지들한테도 연락해야 하나? 20년 동안 연락이 없었지만 그래도 형제니까 알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준우 씨는 큰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큰아버지, 저 준우예요. 준우? 누구? 김준우요. 둘째 아들. 아, 준우? 오랜만이네. 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뭐? 동생이? 네. 3일 전에 뇌출혈로. 그래. 장례는 어디서 해?
준우 씨가 장례식장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알았어. 내가 갈게. 큰아버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우 씨는 둘째 큰아버지, 고모, 삼촌한테도 같은 방식으로 연락했어요. 장례식 첫날, 빈소가 마련됐습니다. 친구분들과 동료들이 찾아와서 조문했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준우 씨는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저녁 무렵 큰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20년 만이었어요. 준우야. 큰아버지. 큰아버지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70대 초반이셨으니까요. 동생. 갑자기 가셨네. 큰아버지는 영정 앞에 절을 했습니다. 고생 많았어, 동생.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큰아버지의 표정이 슬퍼 보이지 않았거든요. 곧이어 둘째 큰아버지, 고모, 삼촌도 도착했습니다. 준우야, 오랜만이다. 네, 오랜만입니다. 친척들은 모두 절을 하고 빈소 옆 방으로 모였어요. 준우 씨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20년 만에 만났는데 왜 슬퍼 보이지 않지? 밤이 됐습니다. 조문객들이 다 가고 친척들만 남았어요. 준우 씨는 빈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옆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보험을 얼마나 들었대? 글쎄, 준우한테 물어봐야지. 요즘 보험금이 꽤 나온다던데. 준우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보험금? 동생이 평생 성실하게 살았으니까 보험은 들어놨을 거야. 맞아. 그리고 우리도 형제니까 당연히 나눠받아야지. 그럼 당연하지. 준우 씨는 화가 났습니다. 20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와서 보험금 이야기를 하다니. 하지만 참았습니다. 장례 기간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큰아버지가 준우 씨를 불렀습니다. 준우야, 잠깐 얘기 좀 하자. 네, 큰아버지. 동생이 보험을 들었니? 역시나 보험 이야기였습니다. 네, 들었어요. 얼마나? 왜요? 아니, 형제들이니까 알아야지. 얼마나 나와? 준우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5억 정도요. 5억? 큰아버지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 5억이나? 네.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거야? 저랑 동생이 수령인이에요. 뭐, 너희들만? 네, 아버지가 그렇게 지정하셨어요. 큰아버지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좀 이상한데? 우리도 형제인데. 보험 수령인은 아버지가 정하신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우리도 몫이 있어야지. 큰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동생이 형제들 생각 안 하고 너희들한테만 준 거잖아. 그건 불공평해. 큰아버지, 보험금은 법적으로. 법이 뭐가 중요해? 우리는 피부치야. 당연히 나눠야지. 준우 씨는 황당했습니다. 그때 둘째 큰아버지도 나섰어요. 준우야, 큰형 말이 맞아. 우리도 동생 형제야. 조금씩은 나눠줘야지. 얼마요? 5억이면. 5명이니까 1억씩 나누면 되겠네. 1억씩요? 그래. 공평하게. 준우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큰아버지들 지난 20년 동안 아버지한테 연락 한 번 하셨어요? 그건 명절에 한 번이라도 찾아오셨어요? 아버지 생신에 전화라도 하셨어요? 바빠서 못한 거지. 바빠서요? 20년 동안요? 준우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실 때도 몰랐죠?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도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제가 연락 안 드렸으니까요. 왜 안 드렸는지 아세요? 20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온 사람들한테
연락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예요. 친척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험금 나눠달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준우야. 그래도 우리는 형제야. 형제요? 형제가 20년 동안 연락 안 해요? 아버지가 힘들 때 한 번이라도 도와주셨어요? 준우 씨는 울컥했습니다. 아버지 혼자서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아세요? 명절 때마다 우리 가족끼리만 모였어요. 큰아버지들 생각하면 항상 슬퍼하셨어요. 준우야. 그런데 이제 와서 보험금 달라고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준우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빈소가 조용해졌습니다. 고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우야. 우리가 잘못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요? 아버지한테 미안하다고 하세요. 준우 씨는 영정을 가리켰습니다. 친척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다음 날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하관을 마치고 친척들이 준우 씨한테 다가왔습니다. 준우야, 우리 진짜 미안하다. 보험금, 우리 포기할게. 당연한 거예요. 준우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저희는 이제 남이에요. 준우야, 그래도 장례 와주신 건 감사합니다. 이제 가보세요. 준우 씨는 돌아섰습니다. 친척들은 어쩔 수 없이 떠났어요. 며칠 뒤 큰아버지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준우야, 큰아버지야.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미안하다. 용서해줘. 준우 씨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보험금 5억 원은 준우 씨와 동생이 나눠 가졌어요. 각자 2억 5천만 원씩. 오빠, 이 돈.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거야. 그러게. 우리 잘 써야 해. 준우 씨는 보험금 중 일부로 아버지 묘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묘소를 찾아가요. 아버지,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준우 씨는 아버지 앞에서 보고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큰아버지들 다시는 안 만날 거예요. 저희를 20년 동안 버린 사람들이잖아요. 준우 씨는 다짐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명절이 되자 큰아버지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준우야, 명절인데 우리 한번 모이자. 준우 씨는 답장했습니다. 큰아버지,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저희는 가족이 아니에요. 준우야. 그래도 혈육인데. 혈육은 20년 전에 끝났어요. 이제 정말 연락하지 마세요. 준우 씨는 큰아버지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지금 준우 씨는 아내, 딸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보험금은 딸들 교육비로 쓰고 있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덕분에 애들 잘 키우고 있어요. 준우 씨는 아버지한테 감사합니다. 친척들은 여전히 가끔 연락을 시도하지만 준우 씨는 받지 않아요. 이미 끝난 관계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친척들은 정말 추악했습니다.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보험금 소식 듣고 나타났어요. 그것도 장례식장에서 보험금 이야기를 하다니. 혈육이라는 이름이 무색합니다. 진짜 가족은 힘들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좋을 때만 나타나는 사람들은 가족이 아닙니다. 준우 씨는 잘했습니다. 보험금 나눠주지 않은 것도, 연락 끊은 것도요. 그들은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이 이야기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가족이라고 다 가족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족은 힘들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둘째, 돈 앞에서 사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평소에 없던 사람이 돈 생기면 나타나요. 셋째, 혈육이라는 이유로 착취당할 필요 없습니다. 당당하게 거절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